안녕하세요. 그래비티입니다. 오늘은 평가 부분 화학 파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문제 가지고 왔고요. 2004년 5번 문제, 2007년 7번 문제, 2008년 6번 문제, 2009년 9번 문제, 2010년 11번 문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04년 5번 문제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메이거의 목표, 과학 목표, 그리고 탐구 기능 요소 문제입니다. 5번 문제 이제 먼저 문제 보시죠. 이렇게 해서 화학 전공 내용으로 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다른 전공자도 이렇게 풀 수 있는 간단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메이거 같은 경우는 그 학습 목표 교육학에서 이제 주로 다뤄지는데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또 그 뒤로는 이제 나오진 않았습니다. 이제 같은 비슷한 문제가 지구과학에서 한번 나왔고요. 자, 한번 보시죠. 지금 A 같은 경우 코발트 화합물 이런 것들이 있고 구조를 알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A를 지금 목표 메이거의 그 방식에 따라서 목표를 이제 요소별로 쓰는 겁니다. 상황은 이제 어떤 상황이 이제 주어지느냐 하는 것인데요. 코발트 화합물이 이제 네 가지가 이제 주어졌을 때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네 가지가 주어졌을 때 이제 수락 한계는 적어도 세 가지 코발트 화합물의 그다음에 이제 종착점 행동 구조를 알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본다 했으니까 구조를 말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B와 C 같은 경우는 탐구 기능 요소 보시면요. B는 지금 이제 코발트 화합물을 물에 녹여 색깔을 본 적이 있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기초 탐구 요소 중에서 이제 관찰이 되겠죠. 본 적이 있다고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C 같은 경우는 각각의 코발트 화합물 수용액의 농도를 다르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통합 탐구 과정 중에서 변인 통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할 수 있었습니다. 관찰, B는 관찰, C는 변인 통제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2007년 7번 문제 과학적 태도 평가 문제입니다. 먼저 문제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제시문이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입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학생 A의 과학적 태도를 평가하는데 평정점이 다 이제 0점입니다. 그래서 솔직성에 대해서 평가 근거, 개방성에 대해서 평가 근거 두 가지 이렇게 이제 써야 됩니다. 지금 이 대화인데요. 지금 제가 밑줄을 지금 공부하면서 이제 쳤는데 같이 보시면 결과를 좀 고치면 되잖아 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솔직성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솔직성이라고 하는 그 과학적 태도 내용은 이제 실험 결과를 이제 왜곡하거나 선택적으로 취하지 않고 실험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는 부분이 이제 솔직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평가 근거로 결과를 좀 고치면 되잖아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지금 평정점을 0점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평가 근거로서는 이제 실험 결과를 왜곡하거나 선택적으로 취하지 않았는가라고 이제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평가 근거에 대해서 결과를 좀 고치면 되잖아 라고 했으니까 평정점을 0점 받았다 라고 하면 되겠죠. 다음으로 이제 개방성입니다. 개방성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증거에 맞게 자신의 의견을 이제 수정하기도 하고, 혹은 이제 남의 의견을 경청하고 타당할 때는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자기가 생각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발표도 하는 그런 내용으로 과학적 태도의 한 영역입니다. 지금 이 밑줄 친 부분에서 학생 B가 다시 한번 실험해서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제안을 했는데 학생 A는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타당할 때는 받아들였는가라고 이제 평가 근거로 쓸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평정점을 0점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개방성 내용 중에서 증거에 맞게 자신의 의견을 수정한다라고 하는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학생 A는 금속의 반응성이 이제 이런 순서다라고 이제 성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관찰 결과가 이제 잘못 나왔으면 그 증거에 맞게 자신의 의견을 바꿀 수도 있는데 바꾸지 않고 그냥 실험을 할 시간이 없다고 하면서 원래 알고 있는 내용대로 해버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평정점을 0점 받은 내용으로 이제 평가 근거를 쓰면 되겠는데 증거에 맞게 자신의 의견을 수정하였는가 그래서 좀 고쳐보면 본인의 자신의 의견과 다른 관찰 증거가 나와도 자신의 의견을 수정할 수 있는가 수정하였는가 뭐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평가 근거예요.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2008년 6번 문제입니다. 정답률 그리고 변별도를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자,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데 이 수정 부분은 전공 내용이어서 수정 부분을 하지 않고 정답률, 변별도 구하는 부분만 해보겠습니다. 이제 교육학에서 이제 많이 다뤄졌던 부분이죠. 정답률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응답자 수 중에서 몇 명이 맞췄는지 그 수를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전체 학생 수는 1번부터 10번까지 해서 10명이고 이 중에서 1점을 받은 학생, 0점을 받은 학생이 있습니다. 1점을 받은 학생 수를 세보니 6명이 1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0명 중에서 6명 그리고 곱하기 100을 해서 정답률은 60%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변별도입니다. 변별도 같은 경우는 이 문제가 상위권 학생과 하위권 학생을 얼마만큼 변별해 줄 수 있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변별도를 구하는 이제 식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위권 혹은 이제 하위권 학생의 수입니다.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10명의 학생 중에서 상위권이 5명, 하위권이 5명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5가 됩니다. 그 상위권, 하위권 중에서 한 부분만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분자에 들어갈 내용은 그 상위권 학생 중에서 정답자 수 빼기 하위권 학생 중에서 정답자 수 이렇게 이제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위권 학생 중에서 이제 정답자는 1명, 2명, 3명, 4명이 되고 하위권 학생 중에서 정답자는 1명, 2명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4 빼기 2가 되겠죠. 그러면 2가 되고 5가 되고 10분의 4인데 이거는 0.4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 변별도는 0.4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정 부분은 이제 이제 이런 뒷부분에 대한 내용인데 전공 내용이어서 풀이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번에는 2009년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 보기부터 보겠습니다. 다에서 통합 탐구 과정인 자료 해석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다를 보시면 이제 오른쪽 같이 장치하고 전압 기록하고 그 다음에 이 내용 이거를 이제 이걸로 바꾼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압값 차이 이제 전압을 기록하고 바꾼 다음에 또 전압을 기록해서 전압값 차이로부터 이온화 경향 아연이랑 마그네슘이랑 구리의 이온화 경향을 비교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다를 보면 실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 전압 기록한 전압을 전압값 차이로 이제 계산을 해서 이제 이온화 경향을 비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료 해석이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실험한 결과를 이제 바탕으로 해석해내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보기고요. 자, 니은 보겠습니다. 예상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중고로서 이 실험으로부터 은의 이온화 경향을 알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예상 능력이라고 한다면 이제 뭐 내삽이라든지 외삽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어떤 앞으로의 그 결과 관측하지 않았던 결과를 예측하는 활동이죠. 근데 지금 이온화 경향 같은 경우는 지금 은으로 실험을 하지는 않았고 이제 아연, 마그네슘 그리고 구리 이 세 가지로 이온화 경향을 이제 확인하는 것이니까 예상 능력을 평가할 수는 없고 굳이 하나를 넣어 본다면 뭐 일반화라든지 그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니까 실험한 결과값이 아예 없으니까 예상은 아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은요. 정리는 클로퍼의 과학교육 목표 분류 중 문제의 발견과 해결 방안 모색이다 라고 했는데 정리 부분 보면요. 전지의 각 극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식 완성 그 다음에 전자의 흐름과 전지의 원리를 토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극에서 이제 어떤 그런 반응이 일어나서 그 전압이 이제 흐르게 된 거죠. 이제 이온화 경향을 또 비교한다 했으니까 하나는 뭐 양이온, 음이온으로 바뀌는 거겠죠. 그래서 그것을 화학 반응식으로 이제 나타내는 것이고, 혹은 이제 그런 전자의 흐름과 전지 원리에 대해서 얘기해 보는 것, 이제 이런 것인데, 이제 그 실험을 다 한 다음에 그 실험으로부터 일반화 시킨다든지 혹은 이제 해석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료의 해석과 일반화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의견으로 또 뭐가 있었냐면 이 지금 화학 반응식을 완성한다는 내용이 그 이론적 모델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다. 이론적 모델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이론적 모형의 구성, 검증, 수정 이제 이걸로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료의 해석과 일반화 혹은 이론적 모형의 구성, 검증, 수정 이제 이걸로 둘 중에 한 가지로 할 수 있겠고 여기 제시되어 있는 이제 뭐 문제 발견, 해결 방안 모색은
좀 거리가 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제 이 문제의 발견과 해결 방안 모색 같은 경우는 뭐 문제 인식 단계 그리고 가설 설정 단계 뭐 실험 설계 단계 뭐 이런 내용으로 제시되어 있을 때 이 목표 분류가 되겠죠. 그래서 디귿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하나만 맞는 1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2010년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적 태도 그리고 과학에 대한 태도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문제인데요. 자, 보시죠. 문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기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에서 이 설문지는 자기 보고서 방식으로 제작되었다라고 했는데 이제 자기 보고서라고 하는 게 이제 무엇인지 잘 몰라도 이제 보면 설문지를 읽고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 느껴지는 것 항목에 표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학생 스스로 이것을 평가를 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해 본다면 자기 보고서 방식으로 제작했다라는 설명이 좀 맞는 것 같죠. 그래서 맞는 보기고요. 그다음 니은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을 점수화할 때 가 영역에는 역배점을 해야 하는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과학적 태도 부분에 보면 친구들의 의견이 내 의견과 다르더라도 주의 깊게 듣는다라고 해서 그 개방성 부분이 됐고 그래서 매우 그렇다 하면 이제 많은 점수가 받는 거죠. 나는 남들이 다 옳다고 하더라도 증거가 불충분하면 다른 의견을 제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판단 유보라든지 비판성 뭐 그런 것으로도 얘기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매우 그러면 여기다 점수를 해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나는 조별 실험을 할 때 내가 직접 하기보다 친구들이 하는 것을 지켜본다라고 했죠. 이것은 이제 자진성 혹은 적극성 이것과 관련되는데 이렇게 써져 있으면 전혀 아니다일 경우에 그 과학적 태도의 점수는 높은 것이죠. 그래서 역배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직접 스스로 한다라고 하는 문장으로 바꿔야 좀 더 역배점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역배점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니은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은요. 나는 집에 있는 물건이 고장나면 그 원인이 궁금하다는 나 영역에 해당한다라고 했는데 가 영역과 이제 나 영역 보면 가는 이제 과학적 태도, 나는 과학에 대한 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문제 가져온 게 이제 이걸 한번 저도 보고 다시 한번 또 보고 싶어서 가지고 온 건데요. 과학적 태도라고 하면 이제 그 과학적 관점으로 이제 사물이라든지 혹은 현상, 사건들을 그 대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집에 있는 물건을 고장나면 원인이 궁금하다라고 하는 것은 호기심과 관련된 과학적 태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라든지 혹은 사건 이것을 호기심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디귿 보기에 있는 제시문은 과학적 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 영역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한편 이 과학에 대한 태도 이제 이 내용들을 읽어보면 과학의 이런 가치라든지 혹은 과학의 역할 이런 것들을 얼마나 바르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과학자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혹은 과학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과학적인 그 안목을 가지고 사건 사물을 본다는 것과 그것은 이제 과학적 태도가 되는 것이고요. 과학에 대해서 그냥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과학의 가치라든지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르게 인식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은 과학에 대한 태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저도 헷갈리는데 사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익혀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하고 니은이 맞는 3번 보기가 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